저는 그 자료 가지고 저녁 시간에 서면만 쓰면 된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이제 저는 굉장히 효율이 좋았습니다. 네, 행정사 홍현입니다. 오늘은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우리 사무장님을 채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장님 채용하는 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은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개업하자마자 한 달 있다가 바로 사무장님을 채용했거든요.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의 경우에는 사건 하나를 맡으면 한 2, 3일 영업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영업을 해서 이제 한 건을 맡았다. 그럼 그 건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동안 또 2, 3일이 소요되면 그 2, 3일 동안은 영업 활동이 매우 미흡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사건에 집중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사건 또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영업 활동에 대한 너무 제약이 있어서 이제 한두 건 큰 거 맡으면 이제 영업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뭐 먹고 살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업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내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사무실에서 뭔가 대응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자료조사나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이제 같이 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당시에는 이제 저도 중개 업무도 하고 있어서 이제 사무장님 하나를 이제 별도로 행정사 업무로 빼서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물론 사무장님이 다 다양하겠죠. 전문가인 사무장님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비전문가인 사무장님 기준이에요. 우리 업무를 잘 모르는, 그냥 일하고 싶어서 오신 그런 사무장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낮에 저는 이제 영업 활동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사건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제 맡은 거는 저녁 시간에 저 시간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어떻게 하고 뭘 요청하고 어떤 정보 공부를 떼고 어떤 서류를 발급받고 어떤 걸 찾아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다는 걸 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사무장님에게 다 전달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라고 얘기한 다음에 저는 또 다시 이제 영업 활동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영업 활동 끝나고 돌아오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완료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 사건을 맡았다. 그러면 관련 법령을 찾고 시행령 찾고 별표도 다 찾아야 되잖아요. 별표 찾고 증거도 수집하고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면 사료도 찍고, 또 어디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면 발급받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해서 그 자료 받고,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사무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사무장님 다 하면 저는 그 자료 가지고 저녁 시간에 서면만 쓰면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저는 주로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이제 저는 굉장히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업 활동에 부담이 일단 없어요. 영업을 하는데 자꾸 부담이 되면 이게 이도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사건 하나 맡으면 2, 3일 영업 정지, 영업이 중단되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매달 1일이 되면 다시 리셋이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이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영업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서면 쓰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떤 누군가가 그런 이제 부가치가 좀 적은, 상대적으로 부가치 적은 일을 누군가 해주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시행령 하나 찾고 별표 하나 찾는 것만 해도 2, 30분이 그냥 가는데 그 시간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시간은 다른 걸 하고 영업 활동을 하고 나는 이미 찾아놓은 그 내용을 보면서 서면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거나, 아니면 인허가라면 필요한 그 중에 챙길 게 한 20가지가 있잖아요. 제출 필요 서류, 제출 서류 20가지 중에 핵심은 주로 한두 가지예요. 사업 계획서라든지 한두 가지잖아요. 그 한두 가지는 내가 쓰고 나머지 서류는 사무장님이 준비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 단점은 당연히 이제 고정비가 증가하죠. 사무장님이 가져가는 월급만큼 고정비가 증가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은 더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이제 업무 책임감이 떨어져서 대충 할 수가 있겠죠. 더 열심히 찾으면 더 좋은 판례를 찾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안 찾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는 그 사무장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월급을 많이 주면 훌륭하신 분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월급은 조금 주고 일은 제대로 할 걸로 자꾸 고민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잘못된 그런 기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고 하실 거 못 하시잖아요. 대부분. 저도 못 합니다. 그럴 거면 적당하게 줄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비금전적 보상이라도 많이 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무장님의 단점은 이제 업무를 대신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그런 사무 업무들은 다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뭐 누가 계약한다 그러면 계약서 쓰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의뢰인이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한다. 또는 잠깐 미팅을 꼭 그때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못 가게 되잖아요. 저는 몸은 하나니까. 그러면 다른 분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사무장을 보내면 이제 사무장님이 더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제 그래도 우리 행정사님 보고 계약했는데 그 사무장을 보내시면 어떡하냐, 서운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 사무장님이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아무리 초급 행정사라도 행정사를 보내면 그런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아무래도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일을 보내거나 할 때는 이제 사무장님에 대한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사 법인이라서 출입국 이제 갈 때 출입증을 저희 소속 행정사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도 아무나 가면 되는데, 이제 사무장님은 이제 출입증이 없으니까 출입국 사무소에 간단한 서류 하나 제출하더라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 행정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많이 있어도, 행정사분이 많이 있어도 대표 행정사만 출입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다르게 저는 이제 법인이라서 소속 행정사들도 다 출입을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제 사무장님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하나 발급받으려고 접수 한번 하려고 그래도 다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사무장님하고 저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단점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하셔서 채용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도 궁금하시는 게 이제 행정사 채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는데, 행정사 채용은 또 다른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